사람들은 은퇴 후 불행의 원인을 언제나 돈에서 찾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불안하고 돈이 모자라서 삶이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삶을 깊게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진실이 드러납니다. 돈이 충분해도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공통의 패턴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은퇴자들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돈이 있어도 불행해지는 이유를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평생 공기업에서 근무한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스스로 퇴직을 선택했습니다. 퇴직금과 개인연금까지 합하면 8억이 넘었고 충분히 여유 있는 은퇴였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이제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은퇴 6개월 뒤 그의 일상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가장 먼저 흔들린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어도 할 일이 없고 하루가 지나도 성취가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아 도망치고 싶다고. 그런데 이 시간의 공백에서 비롯된 감정이 곧 삶 전반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삶의 구조가 사라지는 순간 흔들림은 시작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조기 은퇴에 성공한 어느 4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둘은 절약과 투자로 10억 가까운 자산을 만들었고 스스로를 성공한 파이어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직후 두 사람의 관계가 급격히 삐걱거렸습니다. 그동안 각자의 일터에서 보내던 시간이 사라지자 서로의 다른 생활 리듬이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 작은 말투 하나가 갈등이 되고 잠깐의 침묵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돈은 충분했지만 관계를 돌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일상이 무너지면 돈이 있어도 관계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배웠습니다. 이 부부는 결국 상담을 받으며 은퇴 후 새로운 생활 규칙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외국계 기업에서 조기 퇴직한 한 여성의 경험입니다. 그녀는 퇴직 후 여행과 취미생활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예상하지 못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직장 안에서 누구보다 인정받던 사람이었는데 은퇴하자 자신을 소개할 언어가 사라졌습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렸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정체성은 비었습니다. 이 허무함은 은퇴자들이 겪는 가장 흔한 심리적 위기이기도 합니다. 삶의 역할이 사라질 때 사람은 존재감의 균형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상실감은 예상보다 훨씬 깊고 오래갑니다. 이처럼 돈이 충분해도 불행이 찾아오는 이유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세 가지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는 삶의 구조가 사라지는 문제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틀이 없어지면 사람은 쉽게 불안정해집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균형이 깨지는 문제입니다. 일터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순간 부부 관계와 인간관계는 새로운 긴장에 놓입니다. 마지막은 정체성의 공백입니다. 평생 쌓아온 역할과 위치가 사라지면 자기 자신을 다시 설명할 기준이 흔들립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면 아무리 많은 자산도 불안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산이 많으면 은퇴가 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를 보면 돈은 도구일 뿐이며 삶의 방향을 대신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돈은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존재의 의미를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돈은 선택지를 넓혀 주지만 관계를 대신 유지해 주지는 않습니다. 돈은 삶을 지탱해 주는 최소한의 기반일 뿐 그 자체가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아닌 무엇이 은퇴 후의 삶을 지키는 걸까요? 그 답은 다시 구조와 관계와 정체성으로 돌아옵니다. 하루를 채울 규칙과 리듬을 만들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 새로운 역할을 조율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정의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 기반이 마련되어야 돈이 제 역할을 합니다. 이 기반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자산도 불안의 깊이를 채우지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은퇴는 돈으로 해결되는 사건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다시 만드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돈은 준비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건 자산이 아니라 나의 삶 그 자체입니다. 은퇴를 앞둔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돈이 충분한가가 아니라 어떤 삶을 원하는가입니다. 그 질문의 답을 찾는 순간 은퇴 후 불행의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진짜 의미 있는 은퇴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은퇴 준비의 최대 오해는 언제나 돈에서 출발한다는 믿음이다.
사람들은 평생을 벌고 모으는 데 집중하며 은퇴 후 삶의 안정은 결국 자산의 크기로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예비 은퇴자 역시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같은 지점에 닿아 있다. 얼마를 모으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제 퇴직금과 연금 수령액이면 괜찮을까요? 이 질문 속에는 돈만 충분하다면 흔들림 없는 노후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깔려 있다. 그러나 현실의 은퇴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상과는 정반대의 장면이 반복된다. 자산은 넉넉한데 하루가 견딜 수 없이 공허하고 관계는 갈수록 멀어지고 정체성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장면들이다. 돈은 충분한데 삶은 무너지는 이 역설적인 현실은 은퇴 준비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묻게 만든다. 최근 인터뷰했던 한 퇴직자의 이야기는 이러한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아도 상당히 안정된 자산을 갖고 있었다. 오랜 공직 생활로 안정적인 퇴직금을 마련했고 금융 자산도 꾸준히 불려왔으며 국공립연금까지 확보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은퇴를 준비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퇴직 직후 몇 달 동안 그는 자유를 만끽했다. 한 번도 여유롭게 걸어보지 않았던 공원을 산책하고 늦잠도 자고 하고 싶었던 취미도 시작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고 해야 할 일도 만나야 할 사람도 목표도 없는 긴 시간이 그를 압도했다. 그는 자신을 무너뜨린 건 돈의 부족이 아니라 일이 사라진 자리의 공백이라고 말한다. 평생 살아오며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생의 부유함이 아니라 생의 구조 그 자체가 사라진 순간이었다. 또 다른 은퇴자는 훨씬 젊은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이룬 파이어족이었다. 부부는 절약과 투자로 큰 자산을 만들었고 조기 은퇴를 계획하며 서로에게 자유로운 삶을 선물하자고 다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일상의 규칙이 사라지자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예민해졌고 일이라는 공간이 서로에게 제공하던 완충지대가 사라지자 작은 말투에도 상처받기 시작했다. 그들은 돈이 충분하면 부부 관계도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은퇴라는 변화 앞에서 가장 먼저 흔들린 것은 돈이 아니라 서로의 삶의 속도와 감정의 균형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던 관계의 질서는 하루아침에 낯선 혼란을 맞았다. 결국 이 부부는 돈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배웠다.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은퇴자는 갑작스럽게 사회적 역할을 잇는다. 한 여성 은퇴자는 오랫동안 외국계 기업에서 인정받던 인재였다. 회사에서 회의실에 들어서기만 해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정돈할 만큼 그녀는 존재감이 확실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은퇴한 순간 그 존재감은 더 이상 설명할 언어가 없었다. 직장에서는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졌지만 집에 돌아오면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할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일을 그만두면 스트레스가 줄고 자유가 생겨 행복해질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정체성의 토대 전체가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요약했다. 돈이 있었다. 하지만 나 자신이 사라졌다. 이 말은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심리적 진실을 담고 있다. 이처럼 돈이 있어도 불행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다. 은퇴라는 사건이 삶의 가장 핵심적인 구조들을 동시에 흔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첫째는 시간 구조의 붕괴다. 인간의 정신은 일정한 리듬과 반복에서 안정감을 찾는다. 평생 해오던 출근과 업무와 일정이라는 구조가 사라질 때 그 빈자리에는 불안이 파고든다. 둘째는 관계 구조의 변화다. 직장에서의 역할 관계는 사라지고 집에서는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예상보다 훨씬 어렵다. 부부 관계는 물론 친구 관계까지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규칙을 요구한다. 셋째는 정체성 구조의 상실이다. 사람이 스스로를 설명할 언어가 사라질 때 삶 전체가 방향을 잃는다. 이 세 가지 구조가 무너진 자리에 돈만 남는다면 그 돈은 오히려 불안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자산이 많을수록 기대도 크고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의 허무함은 더 크게 다가온다. 많은 은퇴자들은 뒤늦게 깨닫는다. 자신이 준비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은 사실 자산뿐이었고 삶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돈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은퇴 이후 살아갈 하루의 설계는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다는 사실을. 부부 관계는 평소대로 유지될 것이라 믿었지만 정작 서로의 깊은 감정과 기대를 조율한 적은 없었다는 사실을. 자신을 설명하는 정체성이 직장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이 깨달음은 보통 은퇴 후 몇 달이 지나 공허함과 갈등과 의미 상실이 쌓인 뒤에야 찾아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돈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은퇴를 만들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많은 은퇴자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나는 쉬고 싶으니 아무 일정도 필요 없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일정이 없다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무질서이며 무질서는 결국 불안으로 이어진다. 은퇴 후의 삶은 의도적으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하루 중 가장 에너지가 높은 시간대에 의미 있는 활동을 배치하며 나만의 반복 가능한 루틴을 누적해야 한다. 이것이 삶의 중심을 다시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가 된다. 또한 관계를 새로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부부 사이라도 역할과 기대를 다시 맞춰야 하고 서로가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거리가 편안한지 일상 속에서 다시 합의해야 한다. 사회적 관계 역시 다시 직조해야 한다. 직장은 떠났지만 사람과 연결되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취미 모임이든 봉사활동이든 지역활동이든 인간은 타인과 연결될 때 정서적 균형을 찾는다. 이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아무리 많은 자산이 있어도 외로움이라는 무게를 견디기 어렵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 부분을 가장 어렵게 느낀다. 자신을 설명하던 언어가 직장과 역할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퇴 후의 정체성은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영역이다.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어떤 방식으로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고 또 대답해야 한다. 정체성이 재구성될 때 비로소 돈은 그 정체성을 지탱하는 도구로 자리 잡는다. 결국 은퇴 준비의 본질은 자산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삶을 다시 짜는 일이다. 돈이 많을수록 자유로울 것이라는 믿음은 절반의 진실일 뿐이다. 돈은 선택지를 넓혀주지만 그 선택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결국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돈은 불안을 줄여줄 수 있지만 의미를 채워주지는 않는다. 돈은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삶의 목적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돈만 준비한 은퇴는 불완전한 은퇴이며 돈만 믿는 은퇴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은퇴는 돈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새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사실이다. 돈은 준비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다. 준비해야 하는 것은 자산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다. 자신이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지, 어떤 관계를 지키고 싶은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은퇴는 불안의 시작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장이 된다. 그리고 그 장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깊이가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